오늘은 꺾은 선 그래프와 누적 영역 차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꺾은 선 그래프고요. 많이들 보셨겠죠? 그 다음에 이게 누적 영역 차트입니다. 먼저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값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래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목적이냐 했을 때 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래프는 또 이제 묶음 세로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묶음 막대 세로 그래프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값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결국 목적은 동일하며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상황에 맞게, 만약에 회의할 때라면은 그 회의 시간에 보고받는 사람들의 뭐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보고 장표의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어떤 것이 더 맞는지를 작성자가 선택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도별로 시간의 경과, 뭐 월별이 될 수도 있고 분기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시간의 경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제가 A사, B사, C사, D사라고 했지만 뭐 A사업부, B사업부, C사업부가 될 수도 있고요. A팀, B팀, C팀이 될 수도 있고, 뭐 A제품, B제품, C제품, D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영업사원 이름이 뭐 홍길동 땡땡땡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여기는 시간의 경과고 여기는 값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영역을 설정합니다. 지금은 A사, B사, C사, D사를 하기 때문에 합계는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영역을 설정을 하고 삽입에 가서 차트에까지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엑셀이 추천을 해줍니다. 보시면은 묶음 세로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그 다음에 누적 세로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누적 영역형 차트를 선택해 줬습니다. 이게 4개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4개입니다. 자, 먼저 제가 그리려는 거는 꺾은 선 그래프잖아요. 그럼 이건데 저는 표식이 있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표식이 있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모든 차트에서 꺾은 선형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4번째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래프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걸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자, 여기 이거는 오른쪽이 이 아래가 이렇게 가면서 시간인 거고 이거는 A사, B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기본적인 형식은 완성이 됩니다.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면은 좀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예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이니까 땡땡 제품 연도별 실적이라고 제목을 넣고요. 여기에 이렇게 레이블의 값이 나와 있잖아요. 레이블의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누르면 데이터 레이블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위로 보내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러면 레이블을 선택을 하시고 레이블 서식에 가셔서 레이블 위치를 위쪽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위로 올라갔죠. 다른 것들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레이블 추가를 해주고 레이블을 위쪽으로 합니다. 레이블 추가를 하고 레이블 서식에서 위쪽을 선택합니다. 레이블 추가를 하고 레이블을 위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일하게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이건 지워줘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선도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지워도 됩니다. 이제 선을 그냥 놔두겠습니다. 네. 자, 꺾은 선 그래프가 완성이 됐습니다. 묶음 세로 막대 그래프와 뭐 동일한 정보를 주고 있고요.
네. 묶음 세로막대 그래프는 제 앞선 강의에서 여러 가지 세로막대 그래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더 설명드리기로 했던 누적 영역형 차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적 영역형 차트는 이렇게 영역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누적 세로막대 그래프와 이렇게 말하려는 목적은 비슷합니다. 이제 각 개별적으로 어떤 식으로 값의 크기가 어떠하며 전체적인 합은 또 어떠한지 그것까지 설명을 하는 거죠. 얘는 막대 스타일인 거고 얘는 영역 스타일인 거죠. 그 빈칸이 없이 그냥 쭉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약간 이렇게 직선을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설명 방법입니다. 자, 이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설정을 합니다. 물론 얘도 이제 합계는 빼고 설정을 하면 되고요. 삽입에 가셔서 차트에 가셔서 누적 여기서 모든 차트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어디는지 좀 아셔야 되니까요. 모든 차트에 가시면은 영역형 차트가 있습니다. 영역형 차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차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겁니다. 이게 누적 영역형 차트고요. 왜 계속 누적이라고 하냐면은 영역형 차트를 선택을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우선은 누적 영역형 차트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자, 또 우리가 예쁜이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이 레이블이 있으면 좋으니까 영역에서 설정을 한 다음에 레이블 추가를 눌러주고요. 또 레이블 추가를 해줍니다. 레이블 추가를 해주고 레이블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땡땡 제품 연도별 업체별 실적.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똑같이 완성이 됐죠. 누적 영역형 차트는 이렇게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차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만드는 방법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얘와 두 개를 설명을 드렸고 얘와 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만드는 목적은 그래프가 이제 생긴 게 틀리기 때문에 영역 스타일이 더 어울릴 것 같은 장표에서는 이걸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게 왜 누적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왜 그냥 영역형 차트를 만들면 안 되는지를 설명드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냥 영역형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 차트, 모든 차트, 영역형. 자, 이게 영역형 차트입니다. 이걸 선택을 해볼게요. 확인.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 보면 A, B, C, D가 다 있는데 뭘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A는 200에서부터 해가지고 0으로 떨어지잖아요. 여기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A가 숨어 있고 그 다음에 B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D가 나옵니다. A, B, C, D. A 위에 B를 그리고 B 위에 C를 그리고 C 위에 D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그래프로는 아무 설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밑에 이걸 하나 해왔는데 자 보시면은 영역형 차트는 제가 이렇게 숨겨져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투명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를 투명하게 해가지고 보여주면은 또 이게 보기도 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사용 안 하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꺾음선 그래프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거는 꺾음선 그래프를 선택을 할 때 누적 꺾음선 그래프가 있습니다. 누적 꺾음선 그래프는, 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A가 이렇고 B가 이렇고 C가 이렇습니다. A, B, C 순으로 이렇게 누적이 되는 겁니다. 2012년도, 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A가 120, B가 285, 95, 20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얘도 사용하지 말라고 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꺾음선 그래프는 그냥 개별 거는 보긴 좋은데 누적으로 보기는 안 좋습니다. 만약에 이걸 사용하시려면은 누적 영역형 차트나 누적 세로막대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누적 영역형 차트가 좀 보기 좋겠죠. 이렇게 연도별로 지나갈 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무르듯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영역형 차트나 누적 꺾음선 그래프는 가급적 특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꺾음선 그래프와 누적 영역형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와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꺾음선 그래프와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그래프, 묶음 세로막대 그래프, 누적 영역형 차트와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그래프, 누적 세로막대 그래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 누적이 아닌 그냥 영역형 차트는 사용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누적 꺾음선 그래프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는 사용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